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내성, 코스피는 확실히 키워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오늘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날이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2,000포인트를 잃었던 날이었지만 동시에 장 마감이 코스피가 2,020포인트까지 멋지게 회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개인만 3천억을 팔았는데요. 개인만 판꼴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많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이 2시 반께 시작이 됐는데요. 연평도 사격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 국내 증시는 한 주의 시작부터 증시가 출렁이는 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쌓아올린 2,000포인트는 끝내 사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한 2,020포인트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008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북한발 리스크의 장중에는 2,000선마저 잠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2,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평도 사격술 훈련 개시 소식과 함께 빠르게 더 낙폭을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020전까지는 사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1,6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1,1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3,0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12포인트 내리면서 497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3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49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만은 회복해둔 상황이지만 500선을 이탈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2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요. 개인 쪽에서 280억 원,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증시보다 더 크게 출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내린 1,150원 2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1,160원대 중반에서 출발했는데요.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장중에는 1,170원대까지 오르면서 69일 만에 최고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격훈련이 재개됐다는 소식과 함께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다가 하락 반전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까지 진입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93만 원대까지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1%대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은행주가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 1%대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5%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2.7% 하락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대로 크게 하락했고요. 포스코 ICT 마찬가지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CJ 옵쇼핑은 4.9% 큰 폭으로 내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동서가 1.9% 하락했습니다. 다음과 네오이지게임즈 3%대로 내려왔고요. SFA도 3%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텨준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인데요.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랠리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현대중공업부터 대우조선해양까지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차트상에서 신한지주와 기업은행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5%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이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주들을 중심으로 지수가 회복하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으로 증권주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방위산업주와 남북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소식에 방위산업주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남북 경협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방산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코가 7% 급등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1%대, 2%대로 상승하면서 방위산업주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들은 장 초반부터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이화전기와 광명전기는 반등세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에서 3.8%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구제역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CTC바이오가 2%대로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구제역 관련주들은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M&A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현대차 그룹주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혼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현대건설은 7만 원대까지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마감됐지만 나머지 현대상선부터 현대엘리베이터까지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북한발 악재의 증시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지만 결과로 본다면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 나가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남은 9거래일도 채 안 되는 12월 달 얘기도 조금 해보죠.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종성 선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고작 6포인트만 빠지면서 아주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그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으로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중에 2000선을 이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들 비중이 많아서 그 심리적으로 취약한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지만 상승 전환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증시도 한반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였지만 장중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전일 발표한 그 거시 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영향이 환율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북한이 핵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합의했다는 보도에 의해서 낙폭이 축소되었지만 그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한 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와 조선주가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들 업종은 연일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일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그 연기금의 투자 속성상 그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매수할 만하다는 판단이 담겨져 있는 만큼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은행증권 조선은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던 하루. 그러면 올해 안에 다시금 2060선이나 2080선 두드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북한발 리스크는 잘 견뎌냈는데 말이죠. 글쎄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내년에는 훨씬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007년도의 고점을 타깃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주말에 사실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은 유럽발 악재였는데 유럽발 악재도 또 북한 리스크에도 딱히 많이 흔들리지 않는 코스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쪽에서 기대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GDP부터 해서 이제 주요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선은 그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비 발표 이후에 경제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9월에 그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지만 그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제조업 수주, 개인 소득 소비, 신규 주택 판매 및 건설 지출 등의 지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3분기 GDP 확정치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민간 소득이라든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감세한 승인과 맞물려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득의 자생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번 그 감세한 연장으로 인해서 그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그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신규 그다음에 기존 주택 등도 소폭이나마 전월비해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대로만 좀 나와준다면은 뉴욕장을 기준으로 해볼 때 이번 주 초반, 오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증시가 상승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아직 주 초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뭔가 좀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일같이 이제 어떤 리스크에 의해서 그 조정이 나타날 때는 그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우선은 그 수급 여건이 양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은 저번에 그 연평도 포탄 발사 때와 금일에 이제 사격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나 그동안의 그 매수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견조한 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그 풍부한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임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금일 순매수에 나섰는데 항상 그 시장이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금일에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8일까지는 그 배당에 대한 인덱스 펀드의 매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일 이후로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미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소비 관련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 중에서도 소비 관련 지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소비자 지수가 대표적인 예인데, 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7년도 고점권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지금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미국의 그 수입 수요에 대한 그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그 수출국인 우리나라에게는 큰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심 업종 그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어쨌든 최근에 그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는 자동차와 화학주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IT, 조선, 금융, 화학 섹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갖고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일단 조정 시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IT, 조선, 금융, 화학 쪽에 관심을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평부대에서 오후부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해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계획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을 전진 배치하고 F-15K 전투기도 비상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긴급하게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성명 채택을 비롯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데 동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따른 북측 도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오늘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등 5개 분야별 합동 대책판을 통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시장 안정 조치에 생필품 판매에 대한 수급 계획과 증권금융시장의 안정 대책, 또 수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시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생필품 사재기 등 시장의 혼란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LG그룹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투자액인 18조 8천억 원보다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LG그룹 창립 이래 연간 투자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는 내년에 시설 부문에서 주력 사업과 신성장 동력 분야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1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에도 4조 7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사업 부문별 투자액은 전자에 14조 2천억 원, 화학에 3조 6천억 원, 통신서비스 3조 2천억 원 등입니다. 구본무 LG 회장은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에게 미래 준비에 대한 속도를 높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신성장 동력에 적기 투자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고양시 중산동의 한 유구 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한우 53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수도권 구제역 발생 지역이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등 4개 지역으로 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 지역인 고양시는 서울에서 가까워 차단 방역에 실패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 가축도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0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코스피 2026포인트의 과열을 북한이 시켜준 꼴이 됐습니다. 해열을 해준 북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